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비숍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남겨주신 수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스러운 댓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결혼 운을 보고 싶다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의 주제를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최근까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결혼 상대자에 대한 모습과 성향, 그분의 일, 경제력, 외모,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두 분의 연애 케미,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카드를 통해 여러분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 어떤 말이 하고 싶은지도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의 전반적인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일지도 살펴볼게요. 연인이 있으신 분들, 결혼을 계획하신 분들은 지금의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직 상대방이 없으신 분들은 미래의 배우자를 떠올리면서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이번에도 좀 꼼꼼하고 샅샅이 살펴볼 계획이라서 다소 리딩이 길어질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제너럴 리딩으로 준비한 것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그럼 여기 준비된 5개의 카드를 천천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 고르실 시간 10초 드릴게요.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최근까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담긴 오라클 카드를 보면 1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숫자 1과 연관성이 많은 상황에 있거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숫자 1은 새로운 시작과 상승을 뜻하고 모든 가능성의 총합, 중심, 본질, 나눌 수 없는 것, 그리고 창조자를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를 뜻합니다. 여러분께 나온 이 아그리모니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은 지금 필요한 가면을 사용 중인 상태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표현 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여러분께 이 가면이 꼭 필요하고, 또한 이 가면이 한 번에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을 보면 어떤 상황이나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고,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거나 또는 하고 싶은 비밀 이야기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천천히 조금씩 전하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께 나온 좋은 카드를 보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 무언가를 놓아주거나 벗어나야 더 밝고 정렬된 상태로 여러분의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습관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을 더 이상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인연 또는 둘 다 없이 좋은 친구지만 여러분의 연애를 반대하거나 여러분께 집착하는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어요. 또 다른 경우는 여러분의 연애나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어요. 무엇이든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놓아주거나 서서히 마음 정리를 하거나 또는 관계 정리를 시작하라는 메시지이고, 지금은 그런 정리를 시작하기에 아주 적당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 카드의 메시지는 놓아주거나 벗어나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무언가를 떠나보내거나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리하기보단 조금씩 계획적으로 멀어지거나 벗어나는 것이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려면 우선은 여러분께 둥지처럼 편안했던 어떤 공간, 아니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가시덤불로 변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옥죄는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나온 이유를 보면 여러분은 이 자유로운 나비들처럼 여러분의 의지대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빛나는 다음의 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턴 상대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현재 상대방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외부적인 상황부터 볼게요. 자신의 학업이나 일, 인생 공부 등 무엇을 하든 게을리하지 않는 상대방은 지금 또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일반적인 방향과 다른 창의적인 역발상을 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거나 세심하게 연구를 하는 등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지식의 발판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 옆에서 함께하는 이 검은 대륙 쥐빠기를 보면 무리들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 새는 텃새나 철새이지만 가끔 이렇게 혼자 남아 자신의 새로운 둥지를 트고 서식을 하다 보니 길 잃은 새 또는 나그네 새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무리로부터 이렇게 혼자 남겨졌어도 잘 지내다가 때가 되면 자신이 가야 할 곳을 향해 여정을 나서기 때문에 이 쥐빠기의 호기심과 용감한 마음은 자신의 배움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새의 울음소리는 플룻처럼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검카드의 특성상 유려하게 말을 잘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발전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면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자신의 장단점을 알게 되면서 그 능력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겠다는 정직한 각오가 보여지는 카드인데요. 이 상대방이 가려는 길은 이 별처럼 밝게 빛나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앞길을 그늘지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내보이며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스타카드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된다면 지금 이런 메시지가 꿈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텐데요. 메이저 카드에서 17번 스타카드에 도달하기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랑삼아 말하지 않아도 이분은 이 시점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자존감의 상처, 부적절한 유혹 등 많은 일을 겪었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버티고 그 와중에 단련되고 지난 시간을 경험 삼아 정직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매번 빛나고 탄탄한 프리웨이를 걸었던 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별처럼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재련의 시간을 보내왔을지 이 상대방의 아름다운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그의 의지를 공감하고 높게 평가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상대방의 커리어나 직업 부분을 살펴볼게요. 먼저 검의 여왕이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타카드와 일맥상통하는 카드예요. 상대방에게 있어서 일이나 자신의 커리어는 일상적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력을 갖춰야 하는 것과 같은 생계형이 아니라 자신이 목표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꿈과 목표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주 현실적인 분이어서 그로 인해 힘든 과정을 겪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노력 없이 희망에 의지해서 주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치를 진작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매우 실용적이고 공정하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소통이 단절된 듯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머가 부족하거나 동정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인생이나 삶에 대해 환상을 가지기보단 자신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분과 깊은 유대감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지적 수준에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카드는 지팡이의 여왕으로 매우 유연하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검의 여왕이 이성적이고 반듯한 네모형이라면 지팡이의 여왕은 열정적이고 형태의 자유로움을 갖추었기 때문에 관대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해해 나가는 또 한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성장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각각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여왕들이 나왔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는 빠른 승진이 가능함을 암시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직 내에서 일을 하기보단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는 오너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대방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게요. 이 카드는 상대방 입장에선 애벌레가 고치를 깨고 나오기 직전의 상황으로 나비로 변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주어진 이 인고의 시간은 희생이 아니라 준비된 기다림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이 갖게 될 경제력은 이미 보증된 것으로 10개의 펜타클이 나와 있어요. 혹시 지금의 모습만 보고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경제관념이 부족하다 생각하신다면 상대방을 아직 제대로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앞서 직업에 대한 리딩을 통해 알 수 있듯 거저 주어지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에 대해서 명분이 확실한 수확의 시기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또한 장차 집안에서 물려받게 되는 재산도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미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사서 고생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어쨌든 상대방에게 장차 경제적인 부분은 어려움이 없다기보단 풍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상대방의 카드를 통해 외부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얼굴 천재다, 아름답다, 훌륭하다까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행동이나 대화의 분위기가 멋있고 기품이 느껴지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도 상대방의 기준에서 처음부터 확 끌리는 이상형의 외모는 아니지만 세련미가 있고 역시나 기품이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 분의 카드가 왕과 여왕으로 실제 외모보다 여러분이 가진 오묘한 느낌이나 분위기, 스타일에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눈으로 스캔하는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처음부터 외모가 이상형은 아닐 수 있더라도 충분히 호감을 가질 만한 매력을 지닌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두 분의 데이트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볼게요. 먼저 상대방은 처음부터 자신의 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아직 감정의 교류가 서툴기 때문에 약간은 의무적이고 수동적이지만 알고 보면 츤데레 스타일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상처받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분의 만남에 아직 확신이 없기도 하고 마음을 다 보여줬는데 떠나면 자신만 힘드니까 소심하게 철벽 아닌 철벽을 치고 있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이 이러는 이유엔 여러분의 태도에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현재는 갑옷에 가면을 썼지만 여러분도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밀당이라고 하기보단 서로가 상처받기 싫어서 한 발씩 담그고 있다가 아니다 싶을 때 재빨리 빠져나오려는 자기 방어에 대한 의식이나 심리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두 분의 카드를 봤을 때 초반엔 여러분이 분위기를 리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려면 여러분이 한두 달 만나다 돌아서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먼저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카드상으론 여러분보단 상대방이 더 겁이 많고 소심하게 보여져요. 상대방이 연애를 하면서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거나 아직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본 적이 없거나 또는 아직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도 살펴볼게요. 두 분의 상황을 보면 반전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저지먼트 카드는 부활, 재탄생, 재구성 또는 재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처음 시작이야 어쨌든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상대방이고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는 입장으로 여러분의 입장 또한 역전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초반에 여러분이 리드했던 것처럼 중후반에도 여러분이 연애를 리드하게 되겠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불러내주길 기다리면서 매 순간 연락을 기다리고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애타게 바라보는 입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분 사이에 주의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의 페이스에 끌려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매번 사랑한다 말하면 여러분도 당연히 사랑하고 마음속엔 사랑이 드글드글 하더라도 너무 순식간에 사랑을 표현하기보단 조금씩 천천히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져요. 그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조금 순식간에 타오르고 빨리 식는 분들인데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표현 다 하고 나면 그쯤부터 차츰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표현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
이미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아끼고 아껴서 조금씩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어지간해서 마음이 쉽게 식거나 변동이 많지 않은 반면 여러분은 하루에도 마음과 감정의 변화가 수차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릴렉스 하면서 아껴가면서 사랑하시면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리면서 영혼의 단짝이 될 상대방의 현재 성향을 살펴볼게요. 먼저 상대방은 자기 관리와 자기 의식을 구현하는 데 전념하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기적이고 편협한 의식이 아니라 주변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메시지인데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면 종종 어떤 결과들은 분노나 우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인데요.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만들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삶을 좀 더 여유 있고 주어진 시간을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균형 잡힌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남들과 잘 지내는 것 반만큼이라도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엔 상대방의 결혼 후의 마음가짐과 성향을 살펴볼게요. 자수성가로 대단한 부를 축적한 그랜드 카도는 하루에 2번 자신의 목표를 메모하는 습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대방은 꿈을 그저 소원하고 상상하는 데 멈추는 분들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플랜하고 꿈과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고 무한한 꿈을 꾸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분들이에요. 아직 나이가 어린 분이든 혹은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는 분이든 그분의 열정이나 동기는 언제든 자신의 다음 목표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없거나 상상할 수 없거나 꿈꾸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늘 실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느낌, 아이디어, 경험, 창의적인 표현, 그리고 행동력을 자신의 화폭에 그려내는 예술가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원대한 꿈과 계획을 설계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 아래는 하이브리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서로 다른 형태의 일을 다루면서도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키거나 자신이 가진 창의력으로 그것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제3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하이브리드형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의 이런 마음을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적용할 경우 서로 다른 성격, 환경, 이념의 차이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고 서로에게 융화될 수 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서로의 매력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상호성을 존중하는 배려심과 인내심, 이상향의 마음을 가진 분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께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상당한 편견이에요. 여러분이 이 카드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 리딩을 보게 된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배우자를 표현하는 카드일 수도 있지만 아직 상대방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가진 강력한 염원을 그려낸 꿈과 계획의 일부가 표현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무의식 중에 끌어당겼듯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마음 또한 구체적으로 가지고 끌어당긴다면 머지않아 이 상대방을 꼭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진짜 속마음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마치 우연처럼 운명적인 짝을 만났을 때 또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결혼을 하고 싶다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성향에서도 보았듯 무엇이든 먼저 계획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의 인생 계획표에 아직까진 결혼의 단계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면 나름의 갑옷과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지만 이 가면 속에 있는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운명의 짝을 만난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진심이란 생각이 들었을 땐 스스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두 분의 결혼에 대한 키워드는 데스티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상대방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라면 두 분은 자연스러운 수순대로 별다른 장애물 없이 결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속마음을 보면 여기서도 1번 카드가 나왔어요. 시작과 출발, 상승, 태초의 시작, 본질이면서 중심이고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것. 이렇게 중첩되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매력에 점점 더 끌리기 때문에 그냥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사랑스럽고 무엇을 해도 함께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여러분을 향한 로맨틱한 상상과 사랑이라는 감정의 속도를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묶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어떨지 두 분의 모습과 좋은 카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알아보는 카드에 둘 다 빛의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이 라파엘 천사는 치유를 뜻하는 에메랄드 빛을 상징해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안과 고통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있을 때 위안을 느끼고 서로의 감정을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힐러이자 서로의 위안이고 축복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유니콘 카드의 키워드도 빛이에요. 치유를 위해 녹색빛을, 가족을 보호하기에 백색빛을, 수면을 위해 자주색빛을 사용하라는 빛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너무나 신비한데요. 여러분은 빛을 이용할 때 여러분 안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조명을 이용해서 빛의 색을 조절하여 사용한다면 건강한 가정과 행복,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빛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두 카드의 메시지를 함께 연결해서 보면 두 분은 서로에게 빛과 같이 순수한 존재이고 서로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무엇이든 함께 할 때 더 안정감 있고 더 좋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서로가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감싸고 치유해 주려고 노력할 때 서로에게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이 영혼나무의 좋은 카드는 빌리브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서로를 믿고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하게 된다는 메시지인데요. 자신이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죠. 상대방도 여러분도 서로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반려자를 알아보게 된 것이니까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은 자주자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최근까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담긴 오라클 카드는 6번이 나왔어요. 숫자 6은 사랑, 아름다움, 기회, 행운을 의미하고 주사위에서 숫자 6은 다른 숫자를 누르는 가장 강한 숫자를 뜻하는데요. 또한 오감에서 더 발달된 육감을 뜻하기도 해요.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육감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께 나온 이 체리 플럼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의 기복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데 관심을 갖거나 즐거운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을 즉각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어떤 상처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치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예민한 성향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기보다 여러분과 마음이 잘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친밀함을 유지하거나 때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또는 마음에 와닿는 좋은 글귀를 메모하면서 정적이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면 다음에 오는 일상생활 동안 편안하게 맞이하면서 삶을 좀 더 긍정적이고 깊이 있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나온 좋은 카드를 보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첫 단계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여러분께 주어진 순간을 가장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을 당장 편하게 하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내린다면 본질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미리 예측하여 실행한다는 건 불충분한 정보도 그렇고 확신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 좋은 카드는 성급한 판단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보여지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에서 보이는 대로 리딩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에 집중하면서 이 상황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대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현재 상대방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외부적인 상황부터 볼게요. 상대방의 현재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지금 결혼을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이에요. 사자의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모두 다 건강하고, 그들 뒤로 떠오르는 태양과 어린 사자들 앞에 피어나는 꽃들, 그리고 단단하게 세워진 4개의 지팡이까지, 이런 이미지의 메시지는 상대방이 앞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고, 이 카드 자체가 자신의 안정된 결혼 생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집안이나 그의 경제력을 암시하는 배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분의 성장 방향, 그러니까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 또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가능성이 보장된 일이나 전망이 뚜렷한 과목 또는 검증된 공부나 논문 또는 자격증을 준비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발전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면 펜타클의 여왕으로 실용적이고 풍부한 생산성, 그로 인한 풍요와 번영, 양육과 행복을 상징하는데요. 이 카드로 상징되는 분들은 누군가를 돌보고 물질적,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제공해주는 훌륭한 조력자이면서 양육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가정이라는 주제에서 이 카드를 본다면 이분의 부모님이 꽤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가 되시고, 상대방은 좋은 가정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원하는 꿈을 꾸면서 자신의 목표대로 성장해 나가거나 또는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그에 관련된 일이나 공부를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부모님께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상대방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라면 상대방이 앞으로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훌륭하고 자애로운 부모, 그리고 자상한 배우자의 모습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은 평상시엔 다정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어쩌면 유순하고 말랑해 보일 수도 있지만 뭔가 하나에 꽂혀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과 다툼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빠르게 마무리를 짓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를 이겨보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를 이해해주자 생각하신다면 상대방과 함께하는 나날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어요. 이 카드의 이미지를 살짝 덧붙여 설명해드리면 펜타클의 여왕과 여왕이 안고 있는 펜타클, 그 옆에 함께 있는 양의 성향을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느릿하고 조용하고 건들지 않으면 순한 양이 한번 성이 나면 자신의 뿔이 다 상하도록 들이받는 데다가, 펜타클은 움직임이 거의 없고 아무래도 여왕은 자애롭지만 권위를 상징하니까 한번 화나면 소통 불가해, 한번 삐지면 쉽게 풀리지 않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크게 상처받고 대노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살면서 큰 상처를 받지만 않는다면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아주 다정한 분이에요. 다음은 상대방의 현재 커리어나 직업 부분을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지금도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을 벌려놓고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시작한 일에 대해선 하나씩 완성을 짓고 다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일의 중심에 있거나 앞장서는 분들이에요. 그동안 노력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나서는 걸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도 상당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선 주저하지 않고 직진하는 스타일이어서 주어지는 일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에너지도 많이 쏟는 분들이라 오히려 한 번씩 온전히 멈추고 주말에 하루 정도는 생각을 정리하고 한 주를 계획하는 그런 느긋한 시기를 보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성과를 내거나 자신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분들로 보여져요. 상대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양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더 큰 일을 찾길 원하지만 주변 상황이나 가족의 조언에 의해 망설이게 될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다는 건 그만큼 밖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생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아니면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더 나은 일을 계획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과정이 있을 테지만 이분은 아무래도 이 시기가 자신이 쌓은 사회적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신이 오너가 되는 일을 시작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상대방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게요. 이 카드를 경제력에 대한 주제로 본다면 이것은 유능한 인재를 얻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자신이 주축이 되는 안정된 사업체에서 들어오는 성공적인 보수와 명예를 동시에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앞으로 갖게 되는 경제적인 수준은 엠프레스, 여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재물운, 사람운, 그리고 성장운이 따른다고 볼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주력으로 하신다면 이른 시기에 상급자가 되지만 사람들의 덕망이 높아서 받게 되는 자리다 보니 후배를 육성하고 베푸는데 자기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연히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분은 중간 상급자에서 만족하거나 멈출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6개의 지팡이와 여왕이 만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에서 자기 성취감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길 원하고 그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대인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추구하는 화합, 단결, 기민함, 육성자로서의 능력과 관대함은 갈수록 발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욕망도 그에 따라 성장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타로카드에서 이 컵의 기사가 외모에 대한 주제로 나온다면 외모는 물론 매너나 성격, 성향 면에서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낭만적인 이야기나 다정하고 로맨틱한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도 실제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분들이에요. 느긋한 듯 보여지는 행동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지만 알고 보면 앞일 뒷일 다 생각해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인데요. 컵의 기사는 굉장히 섬세한 감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준비가 잘 된 듯한 느낌을 주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반면 상대방의 기준에서 여러분을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사랑스러운 애인, 아름다운 배우자, 숭고한 어머니의 모습 등 여러분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거의 다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모습이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첫 만남부터 여러분께 호감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남성이면 지금의 상황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앞으로 두 분의 데이트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볼게요.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그날의 날씨나 느낌, 자신의 섬세한 감성으로 느끼는 것들을 최대한 로맨틱하게 표현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설레이는 데이트를 상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분들이세요. 반면 여러분은 상대방에 비해 감정이 차분하고 그의 진심을 좀 더 확인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좀 더 애가 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이 상대에 대한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고 차분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엇이 부족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애쓰는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려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초반에 두 분이 확 가까워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상대에게 끌리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엔 이렇게 상대에 대한 호감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꾹꾹 감싸고 드러내지 않을 뿐인데요. 여러분은 상대방과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싶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여러분이 가진 이런 사랑의 감정을 조금씩 서서히 드러내면서 연애의 속도를 높여나가실 것 같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궁금하고 알고 싶을 거예요. 상대방을 너무 기다리기만 하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밀당을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사랑의 표현을 말로 하는 것이 어렵거나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면 메시지나 손편지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둘 사이에 주의할 것이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이 카드는 어쩐지 상대방의 마음이 담긴 카드 같은데요. 여러분께 마음을 전해도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기 때문에 의기소침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마음과 표현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다소 고민 중이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서 소심해진 상태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주의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다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을 놓고 계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하나의 세계가 완성되었다는 이런 좋은 카드가 주의사항의 메시지로 나왔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두 분의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 허기진 아이처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너무 방목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을 너무 인색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두 분의 관계에 소홀함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이제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한 단계를 거친 것 뿐이니까 이제부터 진짜 소중한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해 주라는 조언을 해주기 위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단짝이 될 상대방의 현재 성향을 살펴볼게요. 먼저 상대방은 하루에 주어지는 문제 중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변경해 보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상대방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직접적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덜어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멈춰 있으려 해도 시시때때로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안락한 지금의 삶을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나 습관,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작은 것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마음가짐의 카드를 보면 자신의 삶에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앞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도 모두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요. 특히나 결혼이란 중대한 이벤트를 향해 새로운 삶을 설정하고 나아가려면 유연하게 움직이고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마음의 계획이 보여져요. 사실 이 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 카드에서도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도해보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카드의 메시지도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상대방은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면 결혼이라는 전제를 두고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준비하는 분들로 보여집니다. 결혼 후에 상대방의 성향과 마음가짐을 보면 자신의 일상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비해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 분들로 보여져요. 이분은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자신이 꿈꾸는 성공 내지는 도달하고 싶은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 약간은 서두르고 있고 좀 더 안정된 생활과 재정적인 풍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 다가올지 촉각을 세우고 계시지만
사실 이분은 사회적으로 또는 학업적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기본적인 성실함이 마치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안주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카드의 마지막 메시지에 상대방은 휴식과 노력하는 것 사이에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래는 연금술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연금술은 겉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물질의 힘을 합쳐서 심오한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이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물질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통합의 과정 또는 미완성된 무언가를 온전하게 완성시켜야 한다는 나름의 큰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인데요.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하고도 큰 이벤트나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준비하는 등 상대방의 삶에 재구성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가올 생활의 변화 또는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중이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지 다가올 삶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현재의 삶과 다가올 삶을 동기화시키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는 이미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단계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진짜 속마음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이 카드는 지금의 주제에 맞게 결혼, 약혼, 헌신, 진지한 관계를 상징하는데요. 이런 키워드의 깊은 뜻은 장기적인 약속의 관계라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실제로 결혼을 이미 약속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과 함께 하게 될 운명이라는 메시지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을 보면 상대방은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여러분과의 결혼을 굳게 결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것은 자신의 결혼식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상대방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결혼하고 싶은 상대방이 여러분이란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한 아직 프로포즈를 받지 못한 분들은 이 카드가 두 분의 결혼을 검증해 주는 것이니까 프로포즈를 믿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두 분의 결혼 생활 모습과 좋은 카드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여러분께 늘 호의적이고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는 사랑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결혼 생활을 주도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유니콘 카드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은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인데요. 그 이유는 결혼 이후에 좋은 소식들이 많고 그것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것 또는 여러분의 예상과 다르게 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그 행복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 두 분의 결혼은 어쩌면 여러분께 엄청난 축복과 놀라운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온 이 영혼나무의 좋은 카드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은 둘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 상대방의 가족,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과 때론 상대방의 단점까지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께 큰 힘이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최근까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나온 윌로우, 이 버드나무의 메시지를 보면 올바른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힘을 찾아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하려는 것은 아마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중요한 일처럼 보여져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건 여러분의 시간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해야 하는 책임과 압박감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이나 사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 주위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 기분 좋은 소식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께 좋은 것, 여러분을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여러분께 나온 이 좋은 카드를 보면 길은 여러분께 열려 있고 그 길이 환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거나 용기 내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모든 길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앞날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그저 꿈이나 환상에 불과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정성 있는 욕망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신락 같은 희망의 빛으로 발견되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가야 할 확실한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때서야 비로소 명확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서둘러 그 길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경로를 따라가면 여러분이 원했던 삶과 꿈을 마주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카드가 여러분께 주는 메시지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붙박이처럼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땐 꿈꾸는 삶도 인생의 비전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희망일지라도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라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맞바람이 불어올 때조차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상대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현재 상대방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외부적인 상황부터 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질문의 시간이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은둔자 옆에 있는 등불은 지혜의 빛이고 이것이 상대방의 빛이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빛이건 이것은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염원을 상징하는데요. 이 은둔자 카드로 표현되는 분들은 나이가 어린 분이어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이 왜 고통스러운지 등등 자신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고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반성하는 지혜로움을 가졌지만 복잡하고 소음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만의 공간을 찾으려 하다 보니 사회생활에 공백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에요. 자신이 공백기를 보내는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나름의 자구책은 마련해 두었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면 이 시간은 상대방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또다시 자신을 고립의 상태로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은둔하는 시기를 보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답을 얻게 된다면 세심하게 준비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고립된 의식을 깨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분들이에요. 상대방의 발전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을 하는 분인데요. 앞서 자신의 고립은 이분이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보여져요. 자신에게 주어진 창의력을 깨우는 시간 또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계획을 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준비가 되었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후회 없이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결정을 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속도는 느릴지언정 꾸준히 성장하는 분들인데요. 이분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차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일이나 학업에 적용할 줄 알아요. 이렇게 배우고 흡수하고 채우는 과정은 이분께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모든 안테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민하고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어요. 발전 가능성만 본다면 꾸준하고 안전한 성장을 해나가는 분들인데요. 다양한 정보를 집약해서 하나의 일을 깊이 파고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은 자신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커리어나 직업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일을 하는 동안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견문을 넓혀가며 성장하는 분들 같아요. 이분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배우거나 흡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운 것을 토대로 하나의 큰 일을 완성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직장에서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를 의미한다면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새롭게 재창조를 하려는 분들이에요. 이분한텐 이것이 지금껏 주어진 기회 중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인사고과 점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승진에 관련된 무게감 있는 프로젝트를 맡은 것이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결과가 보증된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승진을 하게 되거나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게 되는 등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원했던 만큼 받게 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윗분들 눈에 띄게 되면서 확실히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게요. 직장에서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재정적인 안정과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이 에이스 펜타클은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기회의 돈, 종잣돈, 토대가 되는 돈 등등 잠재적 번영의 그린라이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더 과감하게 일을 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그에 따른 성과를 차곡차곡 달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 에이스 펜타클은 도전과 출발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거나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더 큰 기회를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에이스 펜타클은 출발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니까 상대방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펜타클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점점 더 불어날 거예요. 이 9개의 컵 카드는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만족과 성취감을 누리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거운 상태, 마치 원하는 소원을 성취한 듯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방에게 이번 성과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좀 더 높은 목표를 계획하거나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물론 목표를 크게 잡을수록 그만큼의 부담감이 있겠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력을 가졌기 때문에 노력 끝에 성공을 이뤄내실 분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상대방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이미지를 보면 약간은 아웃사이더 스타일이라 할 수 있어요. 현자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어서 약간은 애늙은이 같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의 온화한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는 묘한 매력을 가진 분이에요. 다 이해해 줄 것만 같고 지혜로운 답변을 해줄 것만 같아서 상대방을 만난다면 첫 만남부터 이분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편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이분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지식 수준도 높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거나 많은 것을 함께 공감해 주는 자상한 모습이 이분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반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의 느낌은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끌어당김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악마의 유혹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지적 수준으로 감당하거나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강력한 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악마의 성향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어하는 강력한 매력인데요. 이런 매력을 가진 상태에서 실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을 유혹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거예요. 다만 이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인지 알아본 것이니까 다른 분과의 만남에서도 적용이 될지 지금의 카드만으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분의 데이트 분위기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데이트 중에 자신의 친구를 소개시키거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끔 또는 빈번하게 만들 것도 같아요.
이것은 자신의 친구에게 여러분을 자랑하거나 소개시켜 주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 내내 긴장하는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둘만 함께 있게 되면 선을 넘을까봐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너무 빠른 진도는 어쩐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미리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름 생각도 많고 배려심도 공감도 잘하지만 연애는 아직 서툴러서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진도를 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데이트할 때 친구를 불러들이고 친구를 앞세워 자신의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는 것인데요. 너무 좋아하면 안 하던 실수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말도 더듬고 약간 바보가 된다고 하잖아요. 반면 여러분은 그런 상대방을 이해하고 참고 지켜보고 있지만 딱히 유쾌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모르고 그러는 것이든 일부러 그러는 것이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의 연애 진도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쯤에 머물러 있을 테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딱히 상대방과 유대감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데이트하러 나갔는데 산만한 분위기에 정신도 없고 그러실 텐데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가볍게 이야기를 건네주세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둘 사이에 주의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상대방의 사랑은 경이로움, 경외심, 호기심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런 로맨틱한 감정이 놀랍고 두려운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카드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는 바보이자 순수한 아이 같은 마음인데요. 물론 거절이 두렵기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껏 부푼 마음을 그리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두 분 사이에 주의할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감정을 빼면 너무나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이 될 텐데요. 여러분이 가진 명확한 균형은 단단한 벽을 세우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방이 다가오기에 넘사벽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에 빠진 상대방은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도 분별력이 떨어지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반면 여러분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바른말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거리를 좁히기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 카드가 주의할 점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이 무심코 상대방을 상처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상대방의 현재 성향을 살펴볼게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의도에 맞게 행동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상대방의 삶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이 정한 할 일의 목록이 쌓여 있고 그것을 하나씩 처리하는 것에서 이분은 자신의 명분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하나씩 지어나갈 때 삶의 기쁨을 느끼고 또 다음의 목표를 그리면서 꿈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에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무력한 시간을 더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상대방의 결혼 후의 마음가짐과 성향을 살펴보면 무한한 풍요를 허용한다는 이 카드는 상대방의 행동과 이야기가 자신의 풍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에게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삶과 일에 집중하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 또한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기쁨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로 보여져요. 이 카드에서 말하는 좋은 의도는 선한 행동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데요. 현실적이고 자기관리가 뛰어난 상대방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하기보다 실수를 함으로써 발전이 가능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더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 그리고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성향을 결혼 생활에 적용한다면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마음이 남다른 분들로 가족의 구성원은 이분을 지탱하게 만드는 버팀목이면서 마음의 안식을 주는 유일한 사람들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진짜 속마음을 이어서 볼게요. 서로에게 진실한 관계를 상징하는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눈빛만 봐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마음이면 여러분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켜봤고 관찰했고 여러분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상대방의 이런 마음은 평생에 걸쳐 지속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살면서 이렇게 영혼이 통하는 파트너를 만나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사람은 몇 안 될 테지만 상대방은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깊은 속마음을 살펴보면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마치 신성한 타이밍이 작용해서 자신이 영혼의 짝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진실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상대방의 간절한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소울메이트를 보냈고 상대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알아봤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진심을 시험하거나 또는 고사하는 중이라면 어쩌면 한 번쯤 이 상대방을 제대로 봐주는 호의를 베풀어야 할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 카드가 이렇게 두 개나 나오는 게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진실한 마음을 다해 사랑을 전하는 이 상대방이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어떨지 두 분의 모습과 좋은 카드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결혼 생활 중에도 양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미덕을 지닌 분인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서로 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해 주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에게 결혼 생활의 행복과 평화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행복한 순간만 가져다 주고 싶어 하는 분인데요. 물론 살면서 매 순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고 무엇보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좀 더 상대방을 가볍게 대할 수도 있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상대방과 현실적인 여러분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더 이치를 따지고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결혼 생활은 함께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라 지적하거나 잔소리할 수 있지만 말 속에 어떤 감정을 실었냐가 문제인데요. 다정하게 부탁하는 말이었다면 서로 간에 존중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만 내 조언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표현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삭히게 될 것이고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유니콘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달라도 괜찮아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 상대방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인지 여러분도 점차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맞춰가려는 모습인데요. 두 분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요. 다만 여러분은 할 말 다 해야 속이 시원한 분들이니까 이왕이면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온 이 영혼나무 카드의 조언의 메시지를 보면 번영과 재정적 풍요 또는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번영과 풍요는 어느 한 곳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일적인 면에서도 상대방의 일이나 성장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재정적인 번영과 식구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번영인데요. 여러분께 다가올 번영은 마치 선물처럼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나 단서도 없이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은
전생에 많은 덕을 쌓았거나 혹시 정말 나라를 구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운은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진실하게 사랑하는 분을 만나셨다면 결혼하셔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할게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최근까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나온 이 허니서클은 여러분이 지나온 아름다운 시간 또는 떠올리기도 싫은 끔찍한 시간들은 이미 극복했으니까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것을 그만두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추억도 하고 후회도 하는 수많은 날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제 낡고 오래된 기억, 더 이상 여러분께 필요 없는 추억은 모두 비우고 과거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휴면 상태에 있던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씩 깨우고 현실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스스로 치유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이제 여러분께 다가오는 새로운 일과 사람들 그리고 로맨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기 있는 마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부에서 빛을 내는 놀라운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께 나온 좋은 카드를 보면 어번던스, 풍요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다가오는 풍요로운 시기를 대비하거나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주변으로 시야를 돌리면 분명히 볼 수 있는 곳에 있고 상당히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이 풍족한 기회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곧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카드에서 보이는 보름달은 헌터문인데요. 헌터문은 가장 풍요로운 시기인 가을 10월에 뜨는 달이에요. 이때는 주변이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매년 헌터문이 뜰 때 많은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고 머지않아 겨울에 불모지 상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의 순환이기도 하지만 삶의 순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께 기회가 온다는 이런 메시지는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큰 기회와 성장의 가능성을 뜻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상대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현재 상대방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외부적인 상황부터 볼게요. 조화와 결합, 통일을 상징하는 숫자 6은 균형 잡힌 조화로운 숫자를 상징하지만 이 카드는 현재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거나 크고 작은 불협화음 또는 루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거나 그로 인한 불화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진화 작업을 해나가는 분들인데요.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 중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시작부터 마음속에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일념이 있어서 그런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에서 풀을 찾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금을 찾아서 보여주려는 분들 같아요. 이 정도로 강한 집념을 갖고 있을 땐 사실 주변에 어떤 조언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거나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타로카드에서 뱀을 상징할 땐 은밀하고 미묘한 상황, 유연함, 유혹, 이중성 또는 위장, 비밀스러움, 뛰어난 언변과 대범함, 다시 태어남 등등의 많은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에겐 지금 이 모든 게 다 필요한 시기로 보여져요. 그래서인지 자신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뱀을 잡아서 애완뱀처럼 자연스럽게 핸들링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대담하고 뛰어난 분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상대방에게 지금 주어진 이번 위기는 어쩌면 진짜 다급한 위기가 아니라 전화위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로카드 메이저 아르카나 1번 매지션의 허리에도 우로보로스라는 뱀을 마치 벨트인 양 감고 있는데요. 매지션 카드만 따로 본다면 약간의 눈속임 또는 화려한 퍼포먼스, 뛰어난 말빨,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쩐지 비슷한 듯 하지만 매지션은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이유가 1번 이제 시작하는 카드라서 무언가를 완성하는 힘이 약하지만
6번이라는 숫자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사위에서 모든 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도 6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숫자 6이 되는 것처럼 이분은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지금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내실 분들이에요. 아래 상대방의 발전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면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분은 혼자서 고군분투하기보단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줄 알아요. 예를 들면 A를 평소 지켜봤더니 미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그래픽을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해내니까 A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맡기고, B는 보니까 단어나 문장을 잘 다듬고 문장과 이미지의 배열을 잘하니까 구성을 맡기고, 상대방은 프로젝트의 바탕이 되는 소스를 제공하는 등 인재를 알아보고 그에 맞게 등용하는 것을 보면 감각이 뛰어난 분들 같아요. 그렇다고 팀에서 딱히 잘난 체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그저 사람들과 협력을 잘하기 때문에 공동 작업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인데요. 지금은 이런 자신의 감각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좋은 결과를 몇 차례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커리어나 직업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추진력, 결단력, 활동력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지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땐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려 해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마음이 조급한 상태로 보여져요. 하지만 상대방의 이런 조급한 모습은 때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다그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답답한 사람이 결국 우물을 판다고 보다 못해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거나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거나 도움을 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상대방도 서서히 자신의 직업적 성향을 알게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자신의 풀이 아직 좁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강이 아니라 바다로 나아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서두를 때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자기 인생의 프로젝트를 준비해 나가실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상사들은 어떻게 일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무래도 계획을 한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눈여겨보게 되겠죠. 단순하게 내 꿈은 CEO가 되는 것이야 정도가 아니라 어떤 CEO가 될 것인지, CEO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초를 다져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회사가 잘 굴러가는지 등등 실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수없이 수정해 나가면서 단호하고 대담하게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분이 꿈을 그리는 단계에 있는 것인데 아래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상대방이 단순한 생각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카드는 다양한 상징성이 담겨 있고 행운의 바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리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인데요. 감성적인 지식과 인내심, 대담한 용기와 유연함, 거기에 행운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커리어나 직업적인 부분에 행운이 따르는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 본다면 상대방이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발판 삼아 본인의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에 행운이 따라붙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이 이룬 노력으로 행운을 얻는 분들이기 때문에 검의 기사로 표현되는 이분께 마치 원 없이 질주할 수 있도록 부케팔로스와 같은 명마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상대방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카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를 보니까 갑자기 배우 이정재가 영화 관상에서 했던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이 거만한 눈빛은 마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빛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네 이미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황제 카드로 나온 상대방의 경제력은 많이 벌어서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베풀기도 하지만 지금은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시점이고 사용되는 곳의 목록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의미 없이 사용되는 지출은 없는지 지출 내역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대방의 재정적인 상태가 나쁘지는 않지만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는지부터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무심하게 지내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10개의 펜타클 카드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상대방 손에 쥐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먼저 드시면 안 된다고 하듯 당장은 상대방에게 주실 것 같지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어른들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잠재적인 것이고 한동안은 상대방이 지금까지 벌어놓았거나 앞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잘 관리하면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약속하신 상태라면 미리 개입하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딱히 어디 하나가 잘났다 하기보단 매력의 요소를 골고루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매지션으로 표현되는 분들의 인물은 기본은 하는 분들이에요. 어디 하나 빠지지 않기 때문에 꽤나 호감이 가는 매력적인 분들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매력을 흘리게 되는 분들로 볼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후광이 느껴지는 사람을 본다면 알게 모르게 시선이 가는 것처럼 상대방에겐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센스가 있는 분들이어서 장소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코디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작은 소품 하나도 은근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얼굴이 여러분의 이상형이 아니다 생각하셔도 그 부분이 커버가 될 정도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분들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스타 카드로 표현되는 분들은 그 자체로 빛이 나는 분들이니까 꾸미면 꾸미는 대로, 안 꾸미면 안 꾸미는 대로 쌩얼의 똥머리, 추리닝에 삼선 슬리퍼를 끌고 나와도 빛이 나는 분들이 바로 이 스타 카드의 주인공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형인 분들이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볼 땐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빛이 난다 생각하시죠. 그럼 두 분의 데이트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고 수시로 애정을 과시하려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약간 눈치가 없으세요. 분위기 봐가면서 좀 로맨틱하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맞춰 수시로 들이대니까 너무 서둘러 진도를 빼고 싶어 한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진도만 빼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감정에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감정 속도가 안 맞아서 어쩌면 이분은 오해받기 딱 좋은 스타일이에요. 뭐든 열정이 넘쳐서 그런데요. 반면 여러분은 그런 상대방을 한 발 물러나서 슬금슬금 밀어내고 속도를 조절하려는 모습인데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수시로 들으니까 좀 무감각해지고 입에 발린 소리 한다 누구한테나 다 저러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얼른 마음을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보고 있어도 그립다는 이런 말들은 사실 매 순간 들어도 질리지 않은 좋은 말인데 여러분이 약간 예민하셔서 그런 거예요. 못 들어서 안 해줘서 서운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순간에 싫은 티를 내거나 지루한 듯한 표정을 자주 보인다면 상대방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늘 표현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이제 사랑이 식었나? 이제 내 사람이다 생각이 드니까 자주 안 하는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잘했다고 칭찬 듣기를 엄청 바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사랑스럽고 예쁘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상대방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도 살펴볼게요. 이 카드만 봐도 상대방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지금의 마음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이미 결혼이나 약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면 두 분이 이미 약혼 또는 결혼을 약속하신 상태일 수도 있겠어요. 연인 간에 이보다 더 좋은 카드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분 사이에 주의사항으로 나온 카드를 보면
연인 간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카드가 나왔어요. 문자나 톡에 답장 늦게 하기, 10번 중에 두세 번은 답장 거르기, 전화 잘 안 받기, 전화를 꺼놓거나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잠수 타기, 친구들과 늦게까지 노는 날인 거 아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전화 안 하고 잠들어서 걱정시키기 등등등. 이 카드가 나오면 두 분은 위와 같은 문제로 한두 번은 마음 상하고 서로를 오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한쪽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해서 그 마음을 무기나 방패로 이용하는 건 상대방을 가장 크게 배신하는 행동이에요. 단 한 번만이라도 서로의 입장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카드상으로 볼 땐 상대방보단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상대방이 소심하게 복수라도 한다 치고 같은 행동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속에서 천불이 날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큰 신뢰를 한 것이니까 미리 사과드릴게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봐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상대방의 현재 성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에 에너지가 담겨 있는 분들인데요. 상대방의 에너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마음이든 생각이든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상대방의 태도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인생의 재미를 찾거나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는 건강한 마음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행복하기 위해 오늘도 행복해지기로 마음먹고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뇌에서 밥을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긍정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분들이에요. 이런 에너지와 주파수는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방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의 체계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성장하는 것, 치유하고 탐구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요. 상대방은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인생의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생각 자체가 열려있기 때문에 의식과 본성이 매우 순수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 드러내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상대방의 마음가짐과 성향을 살펴보면 비판을 친절로 바꾼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누군가 상대방을 비판한다면 혹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절함과 겸손함을 가진 분들이에요.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비판을 힘들어하거나 못 견뎌하기보다 그것을 친절하게 수용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속병이 나는 분들은 아닌데요. 그 이유가 이분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어서 비판의 내용과 이야기가 합당하다면 그 부분을 고치고 다듬어서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거나 변화를 위해 계몽의 기회로 삼는 분들이에요. 함께 나온 카드는 귀한 신호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뜻 그대로 귀소 본능, 때가 되면 자신이 왔던 집으로 귀환한다는 본능을 뜻해요. 그러니까 밥은 밖에서 먹어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 하는 것처럼 자신과 연결된 곳으로 회귀하거나 귀속되려고 하는 연결성과 관계성, 그리고 행여라도 상대방이 만취해서 필름이 끊겨 길을 잃었을 때조차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방향 감지력이 프로세스처럼 탑재된 분들이에요. 이 정도면 집에 무슨 꿀 발라놨나 싶을 정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부부라도 가끔 한 번씩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이따금씩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본가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집을 두고 어딘가로 쉽게 나가는 분들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 돌아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진짜 속마음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결혼한다면
미의 여왕과 자신의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인생의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을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 영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이번 생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영혼의 친구인 여러분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 짝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어떨지 두 분의 모습과 좋은 카드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알아보는 카드에 신뢰로 가득 찬 관계를 뜻하는 크리스탈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의 꿈은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된 것 이상의 꿈을 이뤘고 두 분 사이엔 새로운 씨앗이 자라고 있는 초기 단계여서 서로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서로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매일매일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니콘 카드의 키워드도 아모르, 순수한 사랑이에요.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질문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위한 영혼나무의 좋은 카드를 보면 트랜지션, 전환의 시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래되고 낡고 가치 없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곁에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것들로 공간을 채울 준비를 하라는 뜻인데요. 그동안 여러분을 방해하던 것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던 인간관계나 주변 일들이 소란스럽지 않게 정리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채워나가실 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5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최근까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나온 이 올리브 카드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갈등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새로운 에너지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람들과의 관계나 학업 또는 여러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였으니까 이제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듯 여러분도 새로운 에너지를 가득 채울 시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께 나온 이 좋은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자신을 믿으려고 노력할 때 기쁨이 뒤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선택을 믿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 나온 이 에그문은 달의 모양이 달걀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위대한 해빙이 시작되는 시점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추위는 끝났고 봄을 맞이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새롭게 찾아올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께 필요했던 것 또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사람이 다가올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무엇을 얻게 되든 이것은 여러분 삶에 귀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부터 상대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상대방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외부적인 상황부터 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자신이 가려는 길 또는 하려는 일 아니면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하거나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것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거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카드는 상대방이 감당하기에 상황이 조금 벅찰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한 수 앞서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상대방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시킬 수도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 같아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건 누구와 함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 심지어 어떤 토론을 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팡이 7번 카드와 같은 상황은 어디에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경험과 재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잘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발전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면 현재 상대방은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상황이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간의 감정에 갈등이 발생한 상태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 카드는 사실 뛰어난 협상 기술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던 사람조차 상대방을 지지하게 만들거나 협력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설득력이 좋거나 협상의 기술이 좋아서라기보다 이분이 가진 유대감과 진실한 공감 능력,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이분이 가진 최고의 장점인 기동력 등이 적재적소에 발휘되었고 어느 정도의 행운도 따르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분이 영업을 하시거나 사업 또는 비즈니스 협약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상대방과 아주 잘 맞는 찰떡같은 직업을 만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커리어나 직업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업무를 보면서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 늘 새로운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도 소통이 잘 되고 평소 단절되었던 사람과 다시 만나도 부담 없이 안부를 묻고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로 인해 새로운 정보나 소식을 접할 기회도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각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성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이어서 상대방에게 있어서 대인관계는 삶의 중요한 연결고리이고 새로운 영감이 순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 템퍼런스 카드는 균형과 타협, 의식의 흐름을 냉정하게 또는 온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한참 잘 되어간다고 해서 안일해지거나 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는 분들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정해놓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와중에 눈앞에 놓이게 되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또는 아스팔트이거나 비포장도로는 모두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인드 자체가 너무 낙천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판적인 성향도 아니어서 균형과 중심을 잘 잡는 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상대방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볼게요. 이 카드는 상대방의 경제관념만 본다면 이미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력을 갖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돈을 버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분명한 이유를 따지는 분들이어서 한번 들어온 재물을 쉽게 놓치거나 쓰지 않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세요. 예를 들면 앞으로 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그 차를 5년간 탄다고 했을 때 5년간 차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까지 여유가 되느냐를 따져보고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수입이 차를 유지하고도 충분히 저축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계산하고 구입하는 분들이에요.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 보니 조금은 인색한 느낌도 들 수 있지만 더 월드카드가 함께 나온 것을 보면 일관되게 인색한 분이 아니라 지금은 이분이 계획한 것이 있고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중이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분의 결혼 자금 또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 큰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턴 상대방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당당하고 멋진 분들인데요. 특히나 몸매나 피지컬이 좋은 분들로 보여집니다. 외모는 어디서든 빠지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기는 많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연인의 관리도 해주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고마울 수도 있고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겠어요. 반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는 귀족적인 느낌, 고급진 말투, 우아한 행동에 반하게 될 수 있겠어요. 컵의 여왕으로 표현되는 분들은 사실 타로 카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형인데요. 게다가 감수성이 뛰어나고 이지적인 느낌이 물씬 풍겨지기 때문에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자신과 다른 여리여리한 느낌의 여러분을 보고 한눈에 마음에 들더라도 급하게 대시하는 분들은 아닌데요.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삼키는 분들이라
표현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그 점에 약간 더 호감이 가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두 분의 데이트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데이트 장소로 실내보단 실외, 주변보다는 시외나 가까운 외곽으로 데이트 장소를 설정하는데 실내를 선호하는 여러분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편한 마음은 또 상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분도 그런 상대방의 데이트 코스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느새 야외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 걸 보면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이미 연인보다 좀 더 친밀한 관계, 즉 결혼이나 약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카드는 우리들만의 축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상대방은 기념할 만한 순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챙겨주거나 은근 감동적이고 행복한 순간을 한 번씩 연출해 내실 것 같은데요. 잘 챙겨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자상한 상대방 덕분인지 여러분은 이렇게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땐 보호받는 느낌과 자유로운 느낌을 동시에 받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둘 사이에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동경하는 듯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과분한 사람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말 못할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카드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해결해야 할 과거의 문제나 가족들 간의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발생한다면 그동안 상대방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이젠 여러분이 상대방을 보호하고 아껴주셔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홀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이 미처 모르고 상처 준 일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할 것도 같아요. 두 분 사이에 주의할 것이라면 외부적인 개입이 예상되는 시기인데요. 이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지인 아니면 여러분 또는 상대방이 이전에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난 일을 모두 들춰서 서로 간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분열을 일으킨다면 서로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 두 분의 믿음과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있다면 이런 문제는 두 분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앞으로의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서로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일수록 감추려 하는 것보다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두 분은 무엇이든 함께 헤쳐나가셔야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의기투합해서 서로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두 분이 그려나갈 미래의 모습을 미리 예습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갈등은 여러분이 그 개입을 허용할 때만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침범하게 두지 마시고 나쁜 감정이 마음에 퍼지지 못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최대한 방어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차라리 안 좋은 감정은 밀어내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단짝이 될 상대방의 현재 성향을 살펴볼게요. 먼저 상대방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은 곧 자신의 삶의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생각이나 건설적인 생각에서 오는 유익한 결과는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고 또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내적 세계를 다스리고 성찰하는 것도 외적 신체를 단련시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차이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어떤 종류의 현실을 경험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데 따라서 인생의 밝은 면과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치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약간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로 보여져요.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 간절히 원했던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던 적이 있거나 소망을 이룬 적이 있었던 분들 같아요. 창조적인 생각과 좋은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삶의 질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며 자신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로 보여집니다.
이 평행이라는 카드는 의식의 전체와 분리된 부분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과 영혼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 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것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환상을 구분짓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상대방은 자신의 여정을 설정하고 그것을 따르고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과 현실을 분리함과 동시에 이것은 자신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본질적인 것과 자신의 이상을 적절히 통합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선 결코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결혼 후에 상대방의 마음가짐과 성향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너 자신을 축하해주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을 보면 상대방은 늘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점차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달성을 축하하기보다 바로 다음 계획을 수행하는 분들인데요. 초현실적인 이런 사고방식은 어떤 면에선 좋거나 또 어떤 면에선 힘들겠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더 많이 칭찬하고 축하할수록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요. 상대방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축했던 것이 언제였을지도 모를 거예요. 축하라는 것이 꼭 사치스럽거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 또는 그것을 기념할 만한 가족들 간의 식사 정도는 가능할 텐데 상대방은 그런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자신에게 매번 채찍질을 하면서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자기 희생을 축하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축하를 해주세요. 그냥 하루를 무사히 건강히 보냈던 것부터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 등등 상대방은 그럴 자격이 있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성적 원리라는 카드를 보면 과거에서 오는 경험을 뜻해요. 강해야 한다,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와 정착에 대한 강한 욕구는 이분의 과거 또는 전생에서 전사로 삶을 살았던 경험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누구로부터 보호받거나 위로받는 것,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을 결혼 생활에 적용한다면 가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진 분일 수는 있어도 집안의 분위기를 읽지 못해서 핀잔을 듣거나 아이와 함께 있어줘야 할 시기를 놓치는 등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케어하거나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나름 기사도가 있는 순종적인 분들이어서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어도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은 소중하게 지켜주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진짜 속마음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결혼은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 또는 돈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을 돌보는 것.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보단 가정생활의 재정을 강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맛있는 것 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는 것 등등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이 완벽한 존재라면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면서도 할 도리를 다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가 될 수 있겠지만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말을 걸면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잠시 못 들을 때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가정사를 완벽하게 돌보지 못하는 오류는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진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라기보단 오히려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결혼 상대자로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속마음을 살펴보면 이 카드는 위대한 사랑을 만났다면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갈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애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더 위대한 다음 단계인 결혼으로 이어지길 소망하는 메시지로 보여져요.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노력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상대방은 자신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출발점이 언제가 될지, 디데이를 언제로 하면 좋을지, 언제가 프로포즈를 하기에 최적의 순간일지 퍼즐을 맞춰가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결혼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생일대의 고민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어떨지 두 분의 모습과 좋은 카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알아보는 카드에 오메가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마침내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게 되고 그 승리를 축하한다는 메시지예요. 구구절절 좋은 이야기만 가득한 카드인데요. 천사들로부터 축복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신성한 인도를 받게 되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엔 삶의 기쁨과 은혜로 전진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길엔 수호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날 장애물 앞에 서게 되더라도 다음 단계는 분명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걱정하지 말고 심호흡을 하면서 승리를 기대하라고 합니다. 이 유니콘 카드의 키워드는 팀워크인데요. 여러분께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될 것이고 가능한 최상의 솔루션을 얻으려면 가족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 가족을 마치 한 팀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더 큰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호천사도 여러분의 팀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종교가 없는 분이어도 상관없이 필요하면 천사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천사들은 여러분의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일을 시작해 줄 것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나온 영혼나무의 좋은 카드는 인터그레이션, 통합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가족 간의 결합, 신체와 마음, 생각의 결합이 여러분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합이나 통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다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도 나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합과 결합은 나와 다른 신체와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해 주셔야 완전한 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매번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누구도 발전하기 어려운 것처럼 누군가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졌다면 그것을 최적의 상태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생활 카드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여러분의 덕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의 결혼생활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